사단법인 양천마을의 정성호 기사로부터 토론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80초를 넘지 않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자자문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이 얘기를 해서 뭐가 도움이 될까, 뭐 제대로 되는 게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은 여기 비어 있는 건데, 여튼 노동보호센터 홈페이지하고 양천구의 홈페이지, 그다음에 정보공개청구의 회신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뭔가 좀 비어 있다, 좀 채워보자라는 차원으로 간략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노동보호센터 2년 아마 최근에 홈페이지에는 개편이 됐는데요. 그때 나와 있던 4가지 영역의 16개 세부 사업, 이거는 거의 자치구 노동보호센터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한 2년간 아까 설명했다시피 16개 사업 중에서 12개 정도는 뭐든지 진행을 좀 해야 하는 게 있었고요. 다만 이런 미흡했다고 하는 4가지 영역은 진도가 하나도 나가지 않아서 그 회신 자료에도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알바신고센터, 양성평등, 정부정책 영향, 지역 고용 서비스 개선, 이렇게 되어 빈 공급이 있었는데 21년도에 사업계획으로 나와 있는 19개 사업에서도 미흡한 4가지는 들어가 있지 않더라고요. 뭐 할 수 없었거나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다고 봅니다. 다만 예산 비중을 좀 보니까 1.45억, 비고에 있는 1.45억 중에서 이 3가지 사업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약 반절이 넘죠. 한 60%쯤 되는데요. 노동상담이 일단 압도적이고요. 그리고 노동인권 교육에 2천만 원, 용역하는데 1,200 이렇게 되어 있고 60-70% 정도가 3가지 사업에 19가지 세부 사업 중에서 3가지 사업에 집중되어 있는데 이 3개가 사실상 다 용역인 것 같습니다. 다른 분들한테 이렇게 위탁하는 거죠. 근데 들어보니 뭐 일하는 분이 센터장님 빼고 3명이라고 하니까 이렇게 위탁해서 네트워킹 하는 것 자체도 쉽지는 않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제 짧은 경험으로 공백과 보완 여력이 어디 있을까라고 봤는데 사실 이거를 채울 수 있을까라는 것도 좀 욕심이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일단은 앞에 발제문도 있었습니다만은 지역 고용 서비스 기관, 그러니까 취업 알선기관, 직업 훈련기관과 소통을 하거나 그들과 공동연구를 진행해서 과제를 도출하는 게 통째로 비어 있습니다. 이건 좀 어떻게든 채워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지역 노동 네트워크라는 어떤 모임, 그리고 노동 정책을 포럼하는 공론화 작업이 주도하는 게 많이 좀 비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보완 필요 영역에서 상담 활동이 권리구제 활동으로 무기중심 이동했으면 좋겠다. 그 실태조사의 영역이 확대될 뿐만 아니라 조사한 내용이 좀 공유하는, 공론화하는 보고회자 같은 게 있어서 같이 좀 알아봤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직원 역량이 향상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향상과 그다음에 괜찮게 되어 있다고 생각한 노동인권의 강사단과의 교류를 보면은 이분들이 센터에서 좀 해줬으면 하는 그런 내용을 좀 갈구하고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고요. 노동 관련 조례를 살펴보니 발제자분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세부적인 내용 말고 전체를 아우르는 기본 조례가 양천구에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뿐만 아니라 이렇게 나와 있는 조례조차도 제가 이제 본 7개 중에서 복지센터와 근로용어를 노동으로 일괄 정비한 걸 제외하고는 목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예산 편성이나 실행부서 이런 게 사실 하나도 지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혹시나 추경 예산 편성할 때 이 비어있는 공백이 좀 채워질까 좀 요청하고 있는 그런 상태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은 몇 번 더 언급됐습니다만 양천구에는 명칭은 뭐 상관이 없습니다. 노동정책과든 복지과든 부서는 둘째치고 그 부서 상하에 팀장이 직제도 없을 뿐만 아니라 산계되어 있는 여러 가지 영역도 다 개별별로 흩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어디에 뭐가 있는지 모를 정도로 되어 있어서 양천구 조직 체계에 이제 노동복지나 노동인권에 대한 어떤 철학이 없는 수밖에 없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끼리 이제 논의했을 때 이런 지원사업을 총괄하는 노동인권 복지 보좌관이나 지원관이 구청장 직속으로 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여러 가지 나열되어 있는 사업을 적어도 한 개 부서로 총괄해서 담당자가 배치가 돼서
노동복지센터와 협동체제가 구축되는 거. 그래서 이걸 아우르는 노동복지팀 정도가 신설되면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뭐 보니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회를 통해서 문제의식과 필요성이 좀 확대되는 인식이 확대 발전되는 상황이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과의 신경숙 총장님으로부터 토론을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천구청 일자리정책팀장 신경수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많은 이야기들이 노동자와 또한 그 노동자들에 대한 우리의 입장과 또한 우리가 가져야 될 부분들이 많이 논의가 된 것 같은데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여기에서 나와 있고 지금 하나하나 찝어주셨던 집행부에서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부분들, 예를 들어서 노동복지센터와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미흡한 부분, 노동복지센터가 이러이러한 사업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센터와 같이 협의를 해서 조금 더 미흡했던 부분들이 내년도에는 사업 계획에 조금 반영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같이 논의해가지고 협업해서 갈 수 있게끔 저희가 또 한번 노동복지센터와 협업을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조직에 대한 부분들은 저도 사실 여기서 이 자리에서 언급을 할 수 있는 어떤 부분들이 제가 단정져가지고 팀을 구성하겠습니다. 인력을 보강하겠습니다. 그렇게는 제 영역은 아니니까. 그러나 여기서 나온 이야기들은 저희도 듣고 또한 집행부에 건의하는 방향으로 이러이러한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이러이러한 그러니까 양천구에서 좀 더 어떠한 그 노동자를 위해서 그러한 사업을 하려면 전문적인 팀과 구성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필요성이 나왔습니다라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또 전달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오늘 와가지고 사실은 저는 참여하고 이렇게 토론자로 저희가 이제 제가 그 진목을 받기보다는 와서 정말 양천구에서 각 그 분야에서 노력하고 노동자를 위해서 뛰고 계시는 분들의 어떤 문제점, 양천구의 문제점, 그리고 같이 동참해야 될 부분들이 무엇이냐 이런 부분들이 저는 이제 좀 들으려고 왔다가 이렇게 본의 아니게 토론자라는 무거운 자리에 앉았는데 참 많이 좋은 이야기 그리고 또 저희 양천구에서도 문제점 그리고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들이 많이 여기서 피력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과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어떤 정책이라든가 또한 일을 할 때 많이 참고로 해가지고 저희가 일을 해보겠다라고 밖에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한번 여기에 있는 거 우리가 또 반영할 수 있다면 반영하는 부분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토론회 자리에서 모든 것들이 해결될 수 있는 거를 바라는 거는 아니고 저희가 그 이외에는 조례 제정을 촉구할 것이고 노동복지센터에는 현장에서의 문제들을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같이 거버넌스를 구성해서라도 해결 방안들을 같이 모색해 나가자는 것이고 그런 정책 사업에 있어서는 양천구가 앞장설 수밖에 없는 거니까 저희들의 이런 의견들이 두루 같이 반영이 돼서 새롭게 노동정책이 만들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정책 토론회가 이루어진 거니까 각자의 역할들을 좀 충실히 더 만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저희 일자리 정책과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걸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시간이 한 5분, 10분 정도 남았는데 각자 질문하실 사항들을 마음에 많이 새겨두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시간이 지나더라도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고 싶은데 질문이 있으시면 각자 좀 준비해 오신 질문이라고 하면 질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특히 이 자리에 어쨌든 고용 안정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노동자로 활동을 하고 계신 라이더 유니온이나 CJ 헬로비전, LG 헬로비전의 그 비정규직 지회장님도 같이 자리를 하셨는데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고 계신지 저희들이 사실 저희도 미팅을 하면서 내용을 듣게 됐거든요. 그런 것들이 그런 정책을 담당하시고 앞으로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가시는 분들이 좀 같이 공유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현장의 얘기를 좀 들려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는데 혹시 네, 김태성 지회장님. 더불어서 사는 희망연대 LG 헬로비전 비정규직 기부 양천 지회장 김택성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런 토론회 자리는 저희 자체 누조 안에서도 뭐 여러 번 겪어봤는데요. 양천구 자체에서 하는 토론회 자리는 처음이고 이런 뜻깊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일단 먼저 감사드립니다. 제 여러 분들의 의견을 듣고 다 들어봤는데 현장에서 일하는 양천구에서 근데 저희가 어떤 일 하시는지 혹시 아시나요? 모르시죠? 저 유선방송 기사입니다. 예, 쉽게 말해서 유선방송 기사. 거기 다 이제 집에서 이제 TV 보시고 인터넷 쓰시는데 이제 수리하고 설치하고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아까 전에 2019년도 2월에 저희 노동조합이 처음 만들어졌습니다. 17개월 파업했습니다. 노동조합 만들어진 이유가 그냥 공고사직 시켰습니다. 나이 많다, 급여 많다. 그 급여 많다에서 해당되는 분들이 한 3천만 원도 못 받았습니다. 근데 이런 아까 전에 지금 여러분들 나오셨는데 이런 노동복지센터라는 거가 있다는 걸 전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처음 알았고요. 저희가 사무실이 저희 신틀이 양천 벤처타운에 있는데 거기서 약 180일간의 아침 선전전을 했습니다. 지역 내에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 의문점입니다. 양천구에서도 그렇고 노동복지센터에서도 그렇고. 아까 쭉 보니까 여러 기관의 노동조합이 이렇게 쭉 이렇게 뭐 함께 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180일간의 그게 그 대로변에서 아침마다 저희가 피켓 들고 시위하는데 양천 경찰서에서도 항상 나오셨어요. 정보과에서. 근데 양천구청에서 노동 관련을 업무를 보고 계신다는 분들이 그런 걸 좀 보고 있는지 저희가 봤을 때는 다 이거 실질적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예. 제일 정확한 것 같아요. 저희들의 목소리가. 많이 힘듭니다. 저희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 많이 힘듭니다. 이런 얘기 하러 왔습니다. 뭐 이런 거 뭐 자료 이런 게 뭐 크게 중요할까요? 과연 현장에선? 저는 솔직히 계속 쭉 봤는데 이거 어저께 이틀 전에 저희가 이거 받아보고 제가 하루 종일 이거를 한번 정독을 해봤어요. 현장에서 다 필요 없는 얘기입니다. 이거 실질적으로 와서 뭐 커피 한 잔 먹고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자리들을 원하는 겁니다. 뭐 어떻게 하겠다 말로만 하지 솔직히 다 뭐 들어지는 거 하나도 없잖아요. 말로 아닌 실질적으로 다가올 수 있는 그런 노동 정책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선 설치 과정 중에 산재로 사망하신 분의 내용도 지역에서 방송이 됐었지만 사실 저희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가가서 또 새롭게 노동조합 조직하고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것들이 저희들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정책 토론회가 그런 것들에 실질적인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질문 있으시면 네, 이화련 수석부지부장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화의료원 지부 수석부지부장 윤도식입니다. 만나뵈서 반갑고요. 우리 일자리 경제과에 우리 신경숙 팀장님 계셔서 한번 여쭤보겠는데 저희 병원이라고 하면 아마 가장 많은 직종들이 한 군데 모여서 업무를 하는 이런 부서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쉽게 말해서 생각할 때는 병원에는 의사, 약사, 간호사만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엄청나게 많은 직종들이 있거든요. 청소, 미화, 그다음에 경비, 그다음에 우리 간호보조원, 뭐 등등등 사무원 이렇게 해서 많은 직종들이 좀 갖고 있는데 저희도 비정규직 문제를 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양천구에 저희 이대 목동병원이 있고 강서구에는 이대 서울병원이 있는데요. 우리들이 이 비정규직 문제가 이제 정규직 간호사를 제외한 나머지 직종에 대해서는 비정규직이 정규직 비율보다 훨씬 많아지는 이러한 상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자리 경제과에서는 이렇게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자 이렇게 얘기를 해서 병원들과 의료원장들과 사측들과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일자리 창출 부탁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 비정규직들을 다 집어넣고 나면 이분들이 나중에 2년 되면은 가차없이 교체가 됩니다. 그러고 나면 그분들도 절대 어리신 분들도 있지만 나이 드시고 아니면 애기 아빠라든가 등등등 다양한 직종들이 있는데 이러한 분들도 2년이 되면 또다시 취업을 고민해야 되고 재취업이 절대 안 되거든요. 같은 직종의 사업장이 같으면 다시 일을 할 수 없게끔 만들게 되는 게 지금 현재의 법이고 사실 이렇게 일률적으로 상시적으로 있는 부서에서는 정규직으로 채용을 해라 이렇게 국가에서는 얘기를 했지만 그렇게 하시는 사업장이 단 1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어떻게 우리 양천구청에서는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그러한 부분들은 또 뭐 몇 % 이상까지는 비정규직을 쓸 수 없다 이렇게 좀 얘기가 됐으면 좋은데 전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좀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또 이러한 방안은 어떻게 해결 방법이 있을지 이러한 부분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법률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국가적으로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저희는 보거든요. 왜냐하면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갈림길, 그 다음에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이거는 법적으로 어떤 그 논의가 되고 또한 법제화돼야지만이 이게 이제 크게 모든 사람들이 해결이 된다고 봅니다. 제 입장에서는 저희 자치구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이 저희 이제 그 정부에다가 이러한 내용들이 어떠한 뭐 그런 검토 내용이 있을 때 예전에는 그냥 이렇구나라고 흘렀지만 지금은 제가 와서 듣는 입장이고 같이 현장의 소리에서 들었던 입장이 있으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법적으로 개정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해봐라 아니면 의견을 내라라고 나온다면 저희가 좀 더 직접적으로 구체적으로 저희 의견과 들었던 이 의견들을 피력을 해서 비정규직이 아닌 다들 편안하게 정말 마음에 그 잘릴까봐 두리지 않고 편안하게 다닐 수 있는 안정된 직장이 되는 그러한 길로 갈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병원 인력이 비정규직으로서 환자 보호자들을 치료하고 케어한다면 사실 환자 입장에서도 상당히 불안해할 것입니다. 그런 걱정된 마음으로 병원 노동자로서 의견을 전달해 주셨고 또 일자리 경제과에서도 고민을 해보시겠다고 하니까 대안이 잘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양천마을의 이진영 이사님 질문해 주십시오. 저는 강서양천 청소년 노동인권 활동가 모임 다음에서 같이 양천센터와 함께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을 실제로 하고 있기도 한데요. 근데 사실은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은 이게 학교에 정규 과정으로 들어가 있지 못해가지고 조현 서울시 교육감 되면서 이게 과도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부에서 교육을 하고 이런 구조를 만들어 놓는데 결국은 이 학교가 그 노동인권 교육을 교과 과정으로 채택하는 게 가장 좋은 거고 저희는 그 과정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학교 현장에서 직접 학생들을 만나서 청소년 노동자도 있거든요. 그 학급 안에는 같이 그러니까 강의를 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 교육의 한계를 좀 느낄 때가 있어요. 그 학교 그리고 또 지역에는 또 학생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학생 청소년만 있는 게 아니라 학교 밖 청소년도 있는데 이렇게 바라는 센터에서 그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을 학교에 가는 거로 한정하지 않고 학교 밖 청소년과는 어떻게 만날 건지 또 하나는 사실 이거는 서울시 교육청 예산으로 하고 있는 건데 또 센터와 같이 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좀 상상력으로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을 학교로 가는 거 이외에 또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학교 안에서 이제 교육을 하고 나면 이제 끝나고 나면 질문을 해요. 이렇게 쫓아와가지고 실제로 이런 일을 겪고 있는데 그러니까 청소년 노동자의 노무 상담이 이제 오는 거죠. 그럼 이제 그걸 연결을 해주고 전화번호를 알려주고 하는데 이게 또 한 번 넘어가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냥 그러다 이제 포기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청소년 노동자들의 권리구제 이런 걸 어떻게 할 건지를 센터와 이렇게 약간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과 만나서 고민해봤으면 좋겠고 그거를 하기 위해서 또 약간 실태조사가 먼저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구조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구조 이전에 청소년 노동자 실태를 어떻게 지역에서만이라도 해보려고 하는 기획을 같이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그냥 학교에 노동인권 교육을 한다는 것만으로 청소년 노동인권에 대해서 뭔가를 하고 있는 것 같은 착시를 주는 것까지는 이제 여기까지 하고 이것도 진행해야 되지만 지역에 있는 청소년 노동자와 어떻게 만날 거고 학교 밖 청소년들과 어떻게 노동인권 교육을 할 건가에 대한 고민을 좀 본격적으로 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또 뭐 플랫폼 노동, 뭐 노동 환경 많이 변할 때 가장 잘 아시겠지만 노동 환경이 변하고 정책이 못 따라가고 교육이 못 따라갈 때 가장 사각지대에 내몰리는 거는 또 거기서 취약한 여성 청소년 노동자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역 센터에서 같이 좀 고민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기존에는 학교 현장에서 노동인권 교육을 한다는 것 자체도 사실 없었는데 일단 자치단체장 하시는 분들이 뭐 직권으로 했던 어떤 이런 교육들이 좀 진행되고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이런 것이 계속적으로 진행돼서 이제 정규 과정에 이 과목이 들어가 가지고 학생들이 고등학교 저희가 특성화고 위주로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뿐만이 아니라 사실 중학교부터 사실 이런 인권 교육을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현재로서는 이런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이 조금 더 자리를 잡아가지고 학교라도 일단은 아주 학교라도 정확하게 자리를 잡고서 진행하는 것이 첫 번째로 좀 옳은 방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말씀하신 그런 학교와 학교에서만 진행하는 청소년에 대한 교육이나 상담 이것뿐만이 아니고 밖으로 나와서 밖에서 할 수 있는 이런 것들도 좀 필요하다 이런 부분을 좀 공감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센터에서도 아직 구체적으로 이렇게 진행하는 데는 거의 많지가 않고요. 저희 센터장 협의회에서도 얘기를 하면서 이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이 학교 현장에서만 진행할 것이 아니라 밖으로 나와서 청소년 노동 상담부터 해서 다양한 것이 좀 필요하다. 좀 이렇게 저희 회의를 하면서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성욱 이사님께서 제안하신 것 중에서 양천형 알바 신고센터 이걸 운영을 하겠다고 저희가 이제 처음에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특성화고에는 저희들이 양천형 알바 신고센터라는 이런 것을 좀 홍보를 좀 했는데 저희가 홍보가 미약해서 그런지 청소년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상담 건수가 아직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홈페이지도 있는데 청소년 노동인권 청소년 알바 신고센터 이거는 좀 더 홍보를 좀 많이 해가지고 확대 운영하려고 이렇게 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아까도 이제 말씀하셨던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내 사무실에서 어떠한 인력이 필요하고 어떠한 사람을 저희 일자리 플러스 센터에 구직 요청을 해야 될지 그걸 잘 몰라서 고민하는 분들이 많더라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구청에서 지원이 있느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언급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내년도에 노동복지센터에서 사업 계획을 할 때 지금 갖고 계시는 노무사라든가 그런 인력풀을 100% 활용을 해서 이 10인 미만의 사업장의 사업주들과 논의를 해서 그분들한테 어떤 그런 검토라든가 그러한 기회를 조금 그리고 찾아가서 상담하고 그러한 부분이 된다면 저희 일자리 플러스 센터하고 연계를 해서 저희가 구인구직에 좀 더 맞추며 그러니까는 하나의 미스매칭 되지 않는 그런 구인구직이 될 수 있는 그런 조금 좀 더 발전되는 그러한 일이 되지 않을까 제가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노동복지센터장님께서는 내년도에 이러한 올해 나와 있는 또 우리 이제 미흡했었던 그런 부분들을 다
같이 내년도에 사업 계획에 반영해 주실 계획이 있으신지 저는 그걸 좀 궁금했습니다. 우리 사업 계획을 일자리 경제과에서 세워서 우리 노동복지센터가 시행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 수 있는데 그거를 밑에서 시행하는 기관에서 그런 것들을 사업을 주체적으로다가 만들어서 요청을 하면 사업 시행을 할 수 있는지 이제 여쭤보셨는데, 근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또 회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올해가 이제 사업 예산 집행할 수 있는 그런 마지막 그 3년의 수탁 기간이 끝나는 시점이잖아요. 그래서 내년에 대한 수탁에 대한 부분들이 결정이 되셔서 이렇게 여쭤보시는 건지 아니면 또 그런 것들이 앞으로 노동복지센터가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여쭤보시는 건지 그게 좀 애매한데. 결정된 거는 아니고 제가 이제 그 어떤 노동복지센터가 들어오든 간에 위탁 기관이 들어오든 간에 지금 간과했던 부분들은 내년도에 이러이러한 사업을 그거는 누구든지 예를 들어서 뭐 다른 데가 됐다 그러면 이런 부분은 여기서 논의가 됐으니까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사업 계획에 반영을 해달라 할 수도 있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네, 그렇게 하는 게 맞다 생각이 계획서가 들어서. 올라오면은 저희가 이제 그런 부분을 또 검토를 그렇죠. 하는데 이제 지금 하반기에 또 이런 사업은 우리가 충분히 변경을 해서도 가능하다라고 한다면 적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을 이제 던져본 거거든요. 적용해야 되는 거지 적용할 수 있을까는 아닌 것 같아서 제가 노동복지센터는 물론 그런 거를 일자리경제과에서 만들어 주신다고 하면 언제든지 더 보완된 사업 계획을 올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겠습니까? 예, 저기 팀장님도 그 잘 아시는 부분이지만 그 저희 센터는 저희 그 구청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진행을 하라고 요청을 할 경우에 그것이 노동복지센터의 사업 영역과 부합되면은 같이 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작년에도 그 감전노동자 관련의 실태조사라는 것을 갖다가 같이 좀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함께 진행을 한 적이 있고 올해도 그 필수 노동자 관련 실태조사가 올해 이제 지원 조례가 만들어졌고 실질적으로 그 구청에서 과연 이런 필수 노동자들이 어느 정도가 되고 있고 이렇게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 조사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요청이 와서 저희들이 그런 밑작업을 갖다가 현재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자리 센터하고는 저희가 일자리 센터에서 요새는 좀 온라인으로 많이 하는데 저희서 일자리 박람회를 진행을 합니다. 박람회를 진행을 할 때 저희가 부스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같이 노동 상담을 같이 병행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약간 좀 스톱돼서 온라인이라든가 이런 등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잠정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지만 작년에는 계속적으로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경제과에서 일자리 센터에서 상담도 오고 하시는 분들 중에서 또 이런 불법적인 걸로 인해서 이런 피해를 당하신 이런 분들이 저희와 이렇게 상담으로 많이 유도하고 사무실 붙어 있기 때문에 옆에 저희 쪽으로 많이 유도되고 있습니다. 저는 양천구 장애인권 교육센터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사실 아까 청소년 노동자 말씀도 많이 하셨지만 오늘 노동자 안에서 장애를 갖고 있는 노동자에 대한 이야기는 어느 곳에서도 언급되지 않았던 부분이 있고 실제로 장애인에게는 그냥 복지 차원의 일자리로서의 비정규직도 되지 않는 이런 일들을 지금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뭐 어떤 발언을 요청하는 건 아니고요. 노동복지센터에서도 지금 현재 장애를 갖고 있는 노동자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또 지원책, 정책과 사업들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제언과 그다음에 일자리 플러스 센터에서도 청소년과 여성에 대한 전문 상담사들이 있는 걸로 제가 아는데 장애와 관련된 전문 상담사에 대한 고민도 좀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그 양천구에 보면은 그 장애인 관련 지원 단체들이 굉장히 좀 많은 걸로 좀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독자적인 사업들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 센터도 양천구에 있는 장애인 단체들 이런 쪽과 협업을 해가지고 좀 다양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특히 장애인 활동 지원사라고 활동 장애인들을 갖다가 지원해주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그 저희가 얼핏 듣기에 이런 분들 중에서 상당히 좀 자살자들도 나오고 우울증부터 이렇게 앓는 분들이 많다고 해가지고 이런 분들에 대한 이런 저희가 그 상담 센터라든가 상담 그 교실이라든가 이런 걸 열어서 활동을 했던 적이 있고요. 재작년에도 항상 저희가 프로그램 중에서 한 꼭지 정도에서 두 꼭지는 항상 장애인 관련해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좀 더 그 많은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게끔 조금 더 이렇게 이러이러한 제언을 해주시면은 거기에 따라서 노동복지 그 센터가 하는 사업과 부합되면은 적극적으로 그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내년 5, 6월이 지방선거잖아요. 양천구의 단체장으로 나오시는 후보님들한테 오늘 나온 걸 제안을 하세요. 양천구의 노동정책 담당하는 이런 임기제 공무원이든 혹은 저는 비서실에 들어가는 건 불가능하다 보고요. 자치구에는 그런 티오가 안 나옵니다. 최소한 정성욱 이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노동정책 팀이라도 이렇게 참찬해서 외부에서 전문형 개방지 또 들어가 이렇게 해서 전문 인력이 들어가야 가능하고요. 의회하고 잘 협조해서 예산이 잘 추진될 수 있게끔 하는 조력하는 작업들을 같이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헬로우 지부장님 말씀해 주신 대로 그렇게 하면 좋은데 우리나라 자치사무에서 노동 권한이 없거든요. 그래서 겨우 할 수 있는 건 이제 지원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아마 조금 더 비정규직 투쟁이나 이렇게 개입하려고 그러면 중앙정부 고용노동부가 사무를 지자체에 좀 줘야 되는데 아직은 그렇지 못하는 것도 자치단체 보니까 좀 있는 것 같아서 그런 요구도 이제 내년에 뭐 좀 많이 필요하겠지만 뭐 좀 큰 얘기니까 그렇고 치고 두 번째는 아까 좀 말씀하시고 가셨는데 이제 서울이라는 조직을 보면요 고노부 지청이 있고 서울시청이 있고 양천구가 있고 교육청이 있습니다. 이 공공행정이 되게 유기적으로 이뤄가면서 할 게 많거든요. 협력적으로. 그러니까 학교 노동자나 학교를 벗어난 그리고 이렇게 있는데 저는 양천구라는 자치단체가 일정 정도 역할을 공공에서 모범적인 역할을 하고 복지센터가 공공이 하지 못하는 민간을 이렇게 촘촘히 메꾸는 역할들이 있어서 그거 이렇게 지도 맵을 좀 그렸으면 좋겠다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센터 세 번째로 말씀 좀 드리면 이게 이제 한 4-5개가 공통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상담, 교육 이런 거는 모든 데가 다 하는 건데 앞에 보니까 뭐 음식 숙박, 뭐 어떤 영역들은 좀 다수의 밀집 업종이 있고 또 취약층들이 있고 그래서 지역 맞춤형 쪽을 조금 더 하시면 조금 더 시민 체감적으로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걸 좀 자주 해야 우리 지역이 좀 필요한 게 뭐고 우리가 지금 단계적으로 뭘 해야 될지 좀 오실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마 많은 토론이나 논의를 하다 보면 우리 자치구에 이제 눈높이도 확인을 할 수 있고 그렇게 오늘 아마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정보는 충남 아산, 경기 안산, 대전 대덕 이 세 개가 160개가 넘는 기초지자체 중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발표하는 데인데 세 곳밖에 없어요. 그것도 되게 두 곳은 자치단체장님이 바뀌면서 수습됐고 한 군데가 이제 성남하고 같이 하고 있으니까 그게 우리 실력인 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 사실은 아까 마지막에 질문해 주신 선생님처럼 우리가 잘 보지 못했던 장애인 노동이나 최근에 젠더 이런 영역, 비정규 이런 것들이 좀 지역에서 더 할 수 있는 서울시가 하지 못하는 영역들을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또 나중에 양천에서 좋은 기회가 있어서 조력할 일이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이렇게 마련해 주셔가지고 다양한 의견을 듣고 더 반영할 수 있게끔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노동센터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래서 노동센터에 적극 반영을 많이 해가지고 지역에 있는 거버넌스 하시는 분들과 함께 앞으로도 사업 방향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그 유선방송에서 이렇게 활동하시는 회장님 오셔가지고 발언해 주셨는데 저희 사무실하고 뒤척인데 저희가 좀 몰라봤습니다. 그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한번 찾아뵙고 한번 그쪽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한번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앞으로 이런 자리들이 종종 있어가지고 한번 이런 지역에 있는 의제에 대해서 함께 연구하고 공감하는 이런 자리를 가졌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내년 지방선거 때 의견을 제안해달라는 말씀은 귀담아 듣고 또 해보고 싶습니다. 많은 이제 제가 안 해본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 정리해서 귀에 쏙 들어오도록 한번 얘기해보고 싶고요. 당장으로는 6월달 추경 예산에 양천구에서 저희가 제 기억이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약 250억 정도의 잉여금이 남아 있는 걸로 보고 있어서 그 정도의 추경이 편성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여기 나와 있는 것 중에 그 예산이 들어갈 만한 거,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인권보호, 청소년 노동인권, 필수노동자 지적내 괴롭힘 등등등 예산과 편성될 수 있는 거는 발의한 의원으로 하여금 툭 던지고 성과로 그냥 하지 않게 갈 수 있게 좀 그 노력을 좀 오래 더 해보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센터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운영위원회 구성은 지금 8명이 그 정도 인원이면 한 뭐 서너 명 정도는 여기 이 모임을 주재했거나 또는 또 의지가 있는 사람하고 또 교류를 시켜서 지금 몇 가지 공백이나 이렇게 보완이 필요한 영역에 대해서 의견이 좀 전달될 수 있는 그런 걸 좀 마련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불러주신 분 감사드리고요. 또한 이렇게 그냥 행정적으로만 처리했었는데 지금 나와서 이러한 내용과 또한 문제점이 무엇이고 어떠한 문제점을 도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저로서는 참 유익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과 관련된 전문가가 사실 행정 쪽에 없는 상황입니다. 저희들의 이런 목소리가 새롭게 발전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 믿고 오늘 노동복지센터 앞으로의 역할들 또 기대하면서 저희가 노동정책 토론회 진행하는 과정 중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드리면서 오늘 노동정책 토론회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고 많으셨습니다.